네, 황보선의 출발해서 아침 4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앞두고 있죠. 자, 선거 패배 이후 이제 당 재건하고 대선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막중한 당대표 자리 도전하는 3인방 중에 한 분이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지금 전국 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가신 데 있습니까? 네, 오늘은 부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남권에서 토론회도 하고, 예. 내일은 이제 연설회도 하고 그렇게 그런 일정입니다. 어제는 대전에 가셨죠?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이십니까? 대전 예. 갔다가 청주 갔다가. 아, 그러셨군요. 오늘 바쁜 일정 좀 소화 중이신데. 네. 제가 봤더니 어제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 대표 네네. 되시면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제 이번 보궐선거에서 받아든 선거 결과가 정말 걱정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정말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예. 이 국민의 민심이 우리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국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밤을 잘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우리를 크게 바꿔야 되고 쇄신해야 되는데 첫째는 그동안 당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가 국민들의 민생을 잘 살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불공정, 불평등에 의해서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코로나 위기가 겹쳐서 민생이 정말 어렵고요. 예. 그런 속에서 부동산 값이 급등을 했고 LH까지. 그래서 이런 민생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큰 변화의 방향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변화의 방향 중에 하나는 정말 용광로 원팀을 민주당을 끌 적임자가 필요합니다. 용광로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서 정말 이 당을 하나로 전체로 묶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첫 원내대표로서 이런 용광로 원내대표단을 꾸려서 첫 어려운 시기 문재인 정부 1기 그러니까 인수위도 없었던 여서야대 시대를 잘 이끌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리더십이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려면 이렇게 사심없이 대선 주자를 빛내주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면서 당을 쇄신해갈 그런 적임자로서 제가 이번에 선거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용광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용광로에는 그러면 최근에 사실 초선 5적으로 몰린 초선 의원들 5분 조국 전 장관 하시는 관련해서 비판을 했다가 사실은 역풍을 맞았는데 네. 사실 이 초선 의원들 지적은 좀 민심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심 안에 그런 지적이 있었죠. 예. 그러면은 이런 초선 의원들도 용광로 안에 끌어들이시겠다 이런 의견들도. 저는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갈라서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우리에게 지적한 것은 총체적으로 지적했고 또 이런 180석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개혁도 제대로 성공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국민들의 민심도 매우 어려워졌고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본 거거든요. 이런 데는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같이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묶어 세우는 것이 용광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을 원팀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민심이 멀어진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부동산 정책 이게 사실 원래 목표와 다르게 하시면 시장 안정도 사실 안 됐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부동산 정책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이거 오늘 부동산 특위 오늘 열리는데요. 아마라도 규제 완화 쪽으로 목소리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핵심은 부동산값 급등을 막지 못한 겁니다. 급등. 그것에 따라서 대책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한 박탈감 그리고 영끌로 인한 부담 이것을 안겨드린 것은 분명 우리의 잘못이고요. 거듭 강조합니다만 큰 원칙은 부동산 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신뢰를 찾는 방법은 섣부른 이 규제의 완화를 이러저러한 백가쟁명식으로 내놓기보다는 이 과정에서 이사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검토하고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완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다른 이제 같이 지금 경쟁하시는요 다른 의원 두 분이지 않습니까? 네. 송 의원님, 그다음에 홍 의원님 두 분은 사실 그 특히 송영길 의원께서는 DTI를 뭐 90%까지 올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DTI LTV를 90%까지 올린다는 거는 예.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DTI LTV를 80%까지 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부동산 급등의 도화선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시대보다 더 규제를 더 풀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문제는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인데 예. 이사대책의 방향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거를 빚내서 집 사라는 사인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까지 가면 저는 뭐 조금 손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과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예.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손댈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과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었던 부동산 안정이라는 대책에 대해서 예. 역행하는 것이 되고요. 또 홍영표 의원이 또 이야기한 그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종부세가 그 저촉이 되는 거는 한 3.7% 정도가 대상이거든요. 그거보단 더 중요한 것은 종부세를 완화함으로 해서 예. 이제 그 집을 갖고 세금을 깎아줄 테니까 이런 집에다 계속 투자해도 된다. 이런 느낌을 국민한테 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안정이라는 기조 속에서 이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처리해 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 당이 늘 국민의 민심과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큰 민심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라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수행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부작용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를 꼼꼼히 챙겨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부동산 종합 대책 기구에서 예. 충분히 논의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종부세 대상이 보니까 전국은 4% 가까이 되고요. 네. 서울은 16% 정도 되는 건데 이거 좀 높은 편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는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봐도 국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값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훨씬 강하고 그 필요성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규제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엄중하게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에서 논의를 하되 기존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민생 말씀하실 때요.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진짜 피해가 큰데, 우 의원께서는요, 이분들한테 재난 지원을 지금 뭐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좀, 법을 좀, 이쪽으로 좀, 개정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지금 아주 민생이 정말 어렵죠. 예. 코로나로 들어서기 전에도 불공정,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예. 중산층 서민의 삶이 어려워졌거든요.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겹쳐서 중소상공인, 자영업 여기를 비롯한 많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삶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코로나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손실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감염병과 같은 재난이 있을 때 국가가 영업을 제한하고 집합을 금지할 그 명령 권한이 있거든요. 예. 단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손실 보상에 대해서 우리 재정 당국이 굉장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우리의 국가 재정은 OECD 전체로 봐서도 가장 건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위기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그것 자체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써서 보호해야 되는데 쟁점은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볼 거냐. 예. 그것은 과거의 손실이기 때문에 소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손실은 누적된 손실이고 현재의 손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는 하지 못하더라도 손실의 규모에 대해서 국가가 파악하고 다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상하는 그런 것들이 돼야 예. 국민들이 이런 위기 때 국가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는 위기 때 국민을 보호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고 그런 점에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해서 또 백신 수급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큰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러시아 그 백신 스푸트니크 V 이것도 좀 검토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백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그 정상회담도 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네. 어떤 전반적인 수급 상황 관련해서 백신 외교라든지 백신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백신이 제대로 수급되고 11월 말까지 그동안 정부에서 얘기했던 집단 면역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민생 현안입니다. 예. 정부에서 백신 제조사들과 지속해서 협의해서 백신 조기 도입을 추가 확보하는 예. 이런 노력 중이고 우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제 백신 한미 스와프를 통해서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제 당 대표가 돼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백신 확보고 국민 불안감 해소 그리고 경제 회복,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1년이 예. 코로나 종식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백신 수급은 물론이고 집단 면역 형성에 정말 촘촘한 재난지원 정책까지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넘어서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당대표 도전하시는 이유 여쭤봤을 때요. 대선이 지금 내년 3월인데, 그러면 대선을 준비하는 또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앞으로 경선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좀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경선 관리는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공정하게 관리를 해서, 후보들 간에 충분히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죠. 예. 우리 경선 관리의 원칙은 당원 당규에 있고, 그 당원 당규를 잘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지 이제 그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변경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 간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내 갈등이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고 그래서 원칙을 지키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을 하되 후보 간 합의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경선이 목표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이 목표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그동안 국민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당을 쇄신하고 좀 새로운 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노선과 방향도 바꿔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갈 것이고 그리고 당의 운영도 바꿔라. 정말 당을 용광로로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흔쾌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당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원팀으로 그리고 민생을 챙기면서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으면서 정권 재창출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민심 얘기하실 때 사실 민심 당심 괴리를 얘기하는데, 근데 우 의원님에 대해서 사실 언론에서는 친문 비문 얘기할 때 비문으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분류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때는 또 친문이라고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개파라는 거는 공천권이라는 그 이해관계를 둘러싼 사적 모임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당에는 전통적 의미의 개파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동안 당의 방향을 잡아오고 당을 운영해왔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이제는 당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예. 쇄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예. 이제 그런 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대로 하자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 요구대로 예. 국민의 삶으로 가서 민생을 잘 챙겨야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당의 지금까지 운영과 또 당의 그 방향과 이런 것들을 잘 바꿔가는데 거기에서 서로 쟁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